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보들에게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과 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강릉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중남 예비후보자님 모셨습니다. 김중남 예비후보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사실 수도권에서 출마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이 바쁜 와중에 돌아가시는데 또 한나절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김중남 후보님 기억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중남 예비후보자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김중남 예비후보자는 강릉고등학교, 강원대학교 졸업했고요.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가뭄 물 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셨고요. 강릉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그리고 촛불행동 강원 공동대표,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자, 아주 간략하면 간략하다라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역시 예비후보자님이 직접 시청자분께 인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 김중남입니다. 강릉시청에서 30여 년을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직사회와 부정부패 척결을 하면은 대한민국과 강릉이 더 나은 도시로 갈 수 있다, 나은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해고되고 그리고 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왔던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책위 부의장, 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작년에 물사태 때 장관님과 대통령까지 모시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 부족 해결위원회를 위한 부위원장 자리를 활동을 하면서 강내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강내에서 인권과 환경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문화, 예술 쪽의 활동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 본인이 소개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호흡해 오셨는데, 자, 2026년 강릉시장 선거에 도전하셨습니다. 이 도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 그리고 각오, 이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1995년 시작된 후로 30년이 지나도록 구 명주군, 구 강릉시가 통합한 통합 강릉시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계속 후퇴와 그리고 저발전 이런 것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강릉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보수에 있던 사람들은 강릉의 발전을 핑계로 하여서 모든 것을 독점하고 하나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금 현재는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지난 시장을 했다 또는 시의장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다시 비켜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강릉의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하지 않으면 강릉의 변화는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함에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클러스터를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문화와 관광,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어울려서 강릉의 삶이 모두에게 조금 더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출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아주 정말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했다는 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먼저 민주당 강릉시 이 지역 현장으로 계시면서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지역 현안 지금 해결해 왔다고 스스로 평가도 하시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현안들이 해결되었는지 좀 자랑도 좀 하시죠. 네. 네. 강릉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산에서 제진까지 올라간 고성까지 올라가는 철도에 있어서 강릉과 삼척 간의 구간만 1시간이 걸리는 옛 구간입니다. 철도가
노선이 고속화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이 철도가 모두가 만들어져도 물류라든가 이런 것이 운송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이 걸립니다. 지난해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나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릉에서 삼척간에 있어서의 고속화 문제를 갖다가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강원 그 도에 오셔서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2월 12일 날 설을 앞두고 그 예타 통과가 돼서 마침내 정말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됩니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만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면 됩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의 증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바뀌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그 이제 이번에 이 강원도 도지사도 한번 우상으로 한번 바꿔보고 우리 강릉시장도 한번 바꿔보고 세상이 좀 확 뒤집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열차 타고 북한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그런 네, 꿈도 네. 한번 꿔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작년 가뭄 우리 강릉 주민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 강릉 지역 분들 많은 고통 받았는데 올해도 같은 현상 벌어지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네, 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가뭄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은 정부의 문제죠. 장관서부터 대통령이 오시면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됐지만은 행정은 시민을 갖다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고 막아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에서 물특위를 하면서 저희 당과 함께 만들어낸 예산이 올해 한 해만 435억이고 누적된 예산은 3,715억입니다. 가장 중요한 해수담수사의 용역서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노후관을 갖다가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지하철유 때문에 건설 문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촘촘하게 세워서 작년에 정청래 당대표가 강릉에 오셔서 물 문제 확실하게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선언도 하셨습니다. 올해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의 물 문제는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준비된 것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에 있어서 앞장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비 오기만을 기다렸던 작년 생각하면 참 진짜 저도 네. 서울 인천 살면서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네, 네, 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김중남 강릉시장 예비후보자님 시민이 주인이고 권력이 강릉 이렇게 이걸 최우선 가치로 내거셨어요. 자, 하지만 그동안의 이 강릉시정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권성동 같은 이 특정 세력의 카르텔 그리고 맞습니다. 불통 논란에서 참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김중남 후보님이 말하는 시민이 주인인 강릉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릉 그동안 불통이었습니다. 권성동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이 강릉의 모든 정보와 내용,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구조에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는 그 방식으로 첫 번째 강릉시청의 시장실을 지금 8층에서 1층으로 내리고 열고 그곳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되면은 바로 시민과 함께 약속했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과 공사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열고 시민들에게 열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구나, 강릉시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미래 첨단 산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물사태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은 물의 부족에도 있었지만은 정보의 부족,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입을 막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열고 시민 여러분들께 각종 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이제 또 팀을 이뤄서 함께 지금 다니고 네, 계시잖아요. 네. 이 카이스트 강릉 분원, 뭐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뭐 여기를 방문하시기도 하고 이 미래 산업에 대한 공을 지금 계속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공을 들이고 계신데 이를 통해서 젊은 강릉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일자리 전략은 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릉은 1년에 3천만 명 이상이 되는 관광객이 오는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입니다. 예술의 도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계속해서 강릉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래첨단 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님과 함께 그래서 경자청을 방문해서 경자청에서 그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미래 첨단 산업,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첨단 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키스 강원 분원에서는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있는지 같이 함께 확인하고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미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상호 지금 후보님이 도지사가 되는 과정들, 그리고 강릉에서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저 김중남으로 강릉시장을 만들어내는 이 삼각편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강릉, 떠나지 않는 강릉, 그래서 20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강릉, 새로 전진하는 강릉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워낙 넓어서 우상호 네. 후보가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듣는데. 강릉에서 몇 번 오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많이 방문하기는 쉽지 예.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넓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후보님 출마 기자회견에서 강릉, 동해, 양양, 대관령 여기를 뭐 아우르는 시군 통합 요거를 좀 내거셨습니다. 요즘 통합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고 있는데 네네. 자, 이게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 이 강릉 시민들의 삶 여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시군 통합, 소위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 추진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은 지금 강릉, 동해, 그 다음에 양양 이런 곳은 공항과 항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서는 옥양을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더 키우고 같이 함께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양양공항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강릉에서 양양까지 거리는 한 30-40분 가면 만들어집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비해보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대관령은 저희가 같이 쓰는 도시이고 올림픽을 같이 개최했던 도시입니다. 오래전서부터 같은 생활권에 있었습니다. 어렵고 한 그런 가운데서의 중복 투자를 해결하고 예산을 갖다가 효율화 쓰고 같은 경제적 그 경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갖다가 준비해 나가는 것. 어렵지만은 영동권 전체의 시군 통합, 경제 통합을 이제는 진행해야 된다. 네. 더 크게 간다 그러면 삼척과 속초의 속초 고성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통 크게 만들어 가자.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제진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고 그렇죠. 서울에서 오는 열차가 인천공항에서 오는 열차와 강남에서 오는 열차, 수서에서 오는 열차까지 만들어지면은 강릉은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적, 행정적 통합을 같이 만들어가서 인구의 규모도 늘리고 재정적으로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재정의 효율화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같이 함께 준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년은 그것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네. 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 강릉, 동해, 그다음에 양양, 평창 뭐 이런 곳들과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서울에서 계획이 멀어지고 그리고 생존하기 다른 도시는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인위적이지는 않지만은 자연스럽게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서부터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제기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것을 시작해 한번 해보자. 좀 시간은 걸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같이 함께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표 떨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 위해서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강릉 시민들이 잘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릉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지자체 단체장이 된다는 건 이 시민들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공직 생활도 하셨으니까 이 현장에서 느끼는 강릉 시민들이 가장 느끼고 있는 큰 불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1호 업무 지시 요거 하겠다. 요거는 지금 무엇인지 한번 밝혀주시죠. 강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시내의 한 복판에도 공실이 넘쳐납니다. 주문진에서부터 옥회까지 다녀봐도 모두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3천만 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열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수기형 민주주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민생안전지원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마지막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안전을 갖다 확보해내는 것 물의 부족에서 만들어진 안전도 있지만은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도 가장 중요하다. 지방자치정부가 해야 될 것들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전지원금의 지급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1호 공약이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으로 놀러 갈 게 아니라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오십시오. 강릉은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 우리 김중남 후보님과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그리고 강릉 시민들 분께 빼먹은 게 있다면 그리고 절대 이거는 빼뜨려서는 안 되겠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강릉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강릉은 더 나은 도시로 갈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민, 국민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릉의 변화를 만들고 꿈꿔왔던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세월이 있습니다. 올 6월 3일 강릉을 후퇴시키고 독점해왔던 사람들을 이제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면서 강릉의 변화, 새로운 변화를 시장을 바꾸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함께 전진하고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강릉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중남 후보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멋진 경선 결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강릉 김홍규 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참 이런 인간들 다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릉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중남 예비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